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교과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학기도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저는 열심히 그 강의 영상들 또 강의 교재들을 또 강의에 필요한 실습 자료들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표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점도 사과드립니다. 제가 뭐 시간표 짠 건 아닌데 시간표를 처음에 시간표가 나왔을 때 제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봤어야 됐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뚜껑을 수강 신청을 열고 보니 제 수업이 응용 수학과 겹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겹치는 바람에 음, 어, 그 수강생이 다른 분반에 비해서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폐강 대상 교과가 됐지만 계속 강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학사팀에 연락을 했고 또 그렇게 이제 수강생 13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제 진행을 하면 제가 역학기 수업도 해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학점 줄 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한 학생이 뭐 한 6, 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두세 명만 A를 줄 수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수를 조금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화요일 수업은 11교시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이 추가로 제 이 수업을 수강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또 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수강을 정정해 주신 분들께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과목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강의하는 수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지금은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는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재수강생도 있지만 원래 이 수업은 이제 2학년 2학기 학생이 대상이죠. 그런데 이런 2학년 2학기 학생이라고 하면 1학년 때 C 언어를 1년 동안의 학습을 했었을 것이고요. 지난 학기에 C++ 언어를 이제 공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C와 C++ 언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수업이 조금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고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기초적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보다는 좀 더 뭐에 초점을 두냐면 객체지향에 초점을 둡니다. 객체지향. C는 C를 배울 땐 객체지향을 전혀 안 배웠을 것이고 C++를 배웠을 때는 이제 객체지향을 배웠겠지만 C++를 통해서 처음 객체지향을 배웠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학생들이 객체지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바 수업을 통해서 자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바를 통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객체 지향 관련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강의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Object Early 방법하고 Object Late 아니면 Late Object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제가 C++를 강의했는데 C++에서는 이 방법을 썼어요. 이 방법이 뭐냐면 C++ 언어를 소개하면서 객체 지향과 관련이 없는 C++ 언어의 특징, C하고 차별되는 특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객체 지향 관련된 얘기들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Object Late Object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 관련된 얘기들을 후반부에 하는 거죠. 근데 Object Early 방식은 언어를 소개하는 초반부부터 객체 지향을 다루는 거예요. 객체 지향 위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저는 C++ 언어를 학습했다는 가정하에서 Object Early 방식으로 자바를 수업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개념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물론 C 언어나 C++ 언어를 좀 잘 못하거나 프로그래밍을 좀 능숙하게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방법이 더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주 if문이나 int n 이런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개념 for문 이런 거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최소한의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고 있으면 제가 오브젝트 얼리 방식으로 강의하더라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생각하셔서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 힘드신 분들은 좀 더 저를 귀찮게 하고 질문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학년 재수강하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분들도 조금은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재수강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프로그래밍이 조금은 이렇게 뭔가 그 학년에 맞게 그 학년의 수준이 안 되는 그 학년의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경우에도 어쨌든 내가 컴퓨터 공학도로 이 과를 이 전공을 이 학부를 졸업해서 개발자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은 뭔가 내가 한 언어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해야지만 나중에 회사에 가서 꼭 그 언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언어로 개발자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직까지 나의 주특기 언어가 없다. 그러면은 그 주특기 언어를 자바로 선택하시는 것을 이번 학기를 들으면서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언어, 또 같이 배우고 있는 언어와 비교해서 나는 여러 언어들 중에 그래도 자바를 내 주특기 언어로 쓰면 어떨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프로그래밍을 잘 못하시는 분들, 나는 지난 학기까지 C++ 들었는데 C++가 참 좋아. 난 C++ 잘해. C++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바도 이런 언어구나 비교해 가시면서 충분히 재미있게 따라서 들으실 수 있고 그렇게 들어도 자바보다는 C++가 더 좋네. C++가 더 효율적이네. C++가 더 좋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C++까지 지금까지 수업을 들었지만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C++ 잘 못해. 어려운 것 같아. 힘들어. C도 힘들어. 그러면 자바를 한번 내 주 언어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이 수업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 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아까도 방금 얘기한 게 이제 내 주특기 언어를 뭘로 할 건가? 여기에도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학교, 이제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 2학년 정도 끝나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공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을 이제 마치게 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재밌어 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2학년까지 배운 언어들 중에 내가 어떤 언어를 내 주특기 언어로 할지 또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또 내가 이제 3학년 때 트랙으로 나눠지면서 어떤 교과들을 좀 더 내가 전문적으로 들을까, 위주로 들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런 분야들에 따라서 또 어떤 언어가 좀 더 경쟁력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하드웨어나 또는 아주 고효율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또 조금 학습을 좀 더 해보셔야 된 언어들이 달리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늘 관심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TOB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TOB는 매달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매달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를 발표하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 거의 자바가 늘 뭐 C와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여기까지 보면은 늘 자바가 1등 했고, 또 여기서부터는 늘 자바가 1등 하다가 요 최근에 와서 역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가 다시 가장 이 순위에서는 1위로 자리 잡고 있는데, 여전히 자바가 매우 중요한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C가 이렇게 최근에 와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동기는 그럼 어디에 있냐? 좀 살펴보면 IoT, Embedded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또 많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다시 이제 C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드웨어와 밀접한 조금은 단순한 그런 어떤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또는 제한된 하드웨어들 동작시켜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의 프로그래밍은 이제 자바나 또는 다른 언어들보다는 C를 많이 이용하는 거죠. 또 그쪽 커뮤니티에 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C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C가 요즘 왜 인기 있냐? 이 인기는 요 IoT와 Embedded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드몽크라고 하는 또 요 사이트에서도 얘는 6개월마다 정도로 언어 순위를 발표하는데, 레드몽크라는 데서는 주로 GitHub와 스택 오버플로우 그 사이트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게시글들, 질문들, 또 GitHub에 올라오는 코드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겨요. 그럼 여기 순위에서는 C는 10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자바스크립트, 파이썬들이 되게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도 파이썬이 3위예요. 그래서 파이썬이 상당히 아래에 있다가 요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또 왜 요즘 각광받냐? 이 파이썬은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웹. 이 세 가지가 겹쳐져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백핸드 기술로서도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기술로서도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이 쓰여요. 파이썬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이썬이 인기를 끌고 있고 웹 쪽으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만 한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프론트 엔드 쪽으로는 또 이렇게 되겠고 또 결국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jQuery가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들을 또 보면 이것도 어차피 자바스크립트니까 결국 이거 가지고도 프론트엔드 말고도 백엔드까지도 가니까 이제 이 범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자바도 늘 여전히 계속 상위에 있는 언어다. 상당히 중요한 언어다. 여전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IEEE 이게 이제 가장 공학에서 가장 유명한 학회죠. 물론 컴퓨터에서는 IEEE만큼 유명한 데가 이제 ACM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관련된 학회인데 일반적인 공학은 이제 IEEE가 더 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년 조사를 해요. 그래서 2019년도 조사를 보면 자바가 2위, 파이썬이 1위입니다. 파이썬이 1위고 job 여기서는 또 분류들이 또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구직 자료에서 그 검토된 가장 퍼퓰러한 언어는 파이썬이다. 그러니까 파이썬 구직자를 가장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그 다음이 자바입니다. 자바를 잘하는 친구, 파이썬을 잘하는 친구, 뭐 이렇게 되겠고 여기도 C, C++, 뭐 R 뭐 이런 게 있고 요즘 R이 또 이제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관련해서 또 R이 또 각광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로 나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도록 많이 교과과정도 바꾸고 있지만 학교가 나가는 그런 어떤 속도가 이제 산업에서 이제 나가는 속도에 비해서 조금은 뒤처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런 언어들의 순위, 시대의 변화들을 잘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좀 더 집중해야 될 언어들을 선택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한 언어를 잘하면 다른 언어도 잘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은 별로 언어를 안 따져요. 물론 프로그램을 잘하면 자기가 선호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을 좀 안 건드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가피하게 이 언어를 하더라도 결국은 나오는 아웃풋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사람이 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별로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 언어를 잘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결국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흐름이고 이게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잘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요즘은 언어들이 되게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유사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 언어를 잘하면 다른 언어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문제는 프로그래밍을 지금까지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 분들은 어쨌든 좀 더 자기들이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학습에 몰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언어라도 좀 자신감 갖고 재미를 붙여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권장하는 언어는 C, C++가 아니라 자바나 파이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2학년 2학기까지 왔는데 C나 C++는 어렵게 느꼈고 재미가 없었고 잘 못했어요. 그러면 자바에 좀 흥미를 붙일 생각 하거나
이번 학기에 또 스크립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자바에 조금 파이썬에 좀 흥미를 붙일 그럴 좀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이 끝날 때 되면 나는 그래도 한 언어를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프로그래밍 할 자신이 있다. 뭐 언어를 가지고 기본적인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끔 이제 모든 친구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구조화 프로그래밍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프로그래밍은 이제 C 언어로 즉 함수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런 언어에서 사용했던 개발 방법, 개발 패러다임을 이제 구조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그 구조화 프로그래밍과 비교돼서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들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기능을 찾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성적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 찾게 되겠고, 이 기능들을 해주는 함수를 만드는 것이 프로그래밍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학생 성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어떤 데이터를 조작하고 처리해야 되고, 이걸 처리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라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교수라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과목이라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은 기능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객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1970년대에 C가 나왔고요. C가 그때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때 C가 등장한 것은 운영체제 개발할 때 그 유닉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리눅스, PC에서 돌아가는 리눅스와 같은 계열의 운영체제죠. 이 운영체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만들려고 하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데, 기존에 있던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이 운영체제를 만드는 게 어려웠어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C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는 유닉스를 만드는 언어가 됐고, 유닉스를 만든 다음에 그 유닉스를 만들면 그 위에 이제 운영체제만 만들면 뭐예요? 운영체제 위에 뭐가 돌아가야 돼요? 응용이 돌아가야 되죠. 그럼 그 응용도 뭘로 만들어요? C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닉스에서 돌아가는 유닉스 운영체제는 C로 만들어져 있고, 그 운영체제 위에 돌아가는 이제 응용들은 또 C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70년대에 보면 이 PC 같은 것들이 가정에 보급된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것은 전문적인 곳에서 아주 소수들만 사용했었고, 그 소수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해봤자 되게 단순하면서 반복적인 일들, 계산 일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컴퓨터가 보편화되고 다양한 응용들이 그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그런 응용들을 C로 개발하는 것은 뭐 C가 워낙 좋은 언어니까 어렵다고 보기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의 초기 운영체제 환경은 이 깜빡이는 그 도스 환경, 뭐 콘솔 환경이었죠. GUI가 아니에요. 마우스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키보드 위주로 사용하는 환경이었어요. 그런 데서는 뭐 C로 함수들 만들어서 뭐 이렇게 작업하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이 80년대 지나서 90년대 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PC가 가정들에 보급되고 널리 보급되고 뭐 이러면서 GUI 환경이 기본 환경이 되도록 이제 사람들이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윈도우에도 X 윈도우라는 것이 있었고 또 애플도 나왔고 또 맥도 이제 애플도 나오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뭔가 애플과 같은 그런 마우스가 주가 되는 그 인터페이스가 주가 되는 그런 PC 환경을 만들고자 윈도우즈 3.1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윈도우 3.1은 도스라는 거에다가 새로 깔면 윈도우가 실행되고, 그럼 윈도우 실행돼서 그 윈도우에서 응용들이 GUI로 동작하는,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마우스로 메뉴들 선택하고 버튼들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그런 GUI 프로그래밍들이, 응용들이 이제 PC에 보급돼야 되겠죠. 근데 이 GUI 응용들을 C로 개발하려고 봤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GUI 응용들은 객체장으로 개발하면 얘와 비교했을 때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편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GUI 응용을 만들려면은 매번 메뉴를 만들어야 되고, 버튼 만들어야 되고, 창 만들어야 되고, 뭐 스크롤바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GUI 요소들이에요. 이 요소들을 만들어야 되고, 마우스 클릭하는 어떤 이벤트 처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기존에 그 구조화된 C 기반 프로그래밍으로 그걸 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웠어요. 할 수는 없는 건 아닌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GUI 라이브러리 만들고, 지금의 우리가 스윙, MFC, 뭐 자바 FX 쓰듯이 그렇게 해서 GUI 프로그램을 만들면, 또 안드로이드 SDK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면 편하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듯이 그렇게 객체지향으로 만들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지향이 주된 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응용들을 객체지향적으로 만들면 기존의 구조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보다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모든 응용에서 어떤 지배적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자리 잡았어요. 그것이 웹이 됐던 모바일이 됐던 여전히 우리는 프로그램 개발하면 GUI 객체지향 기반으로 모델링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웬만한 것들은 다 객체지향으로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IoT나 인베이디드 같이 이제 제한적인 하드웨어 환경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나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뭐 이런 것들은 굳이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할 이유가 없죠. 더 빠르게 더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제어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객체지향을 하기보다는 이런 간단한 C 언어로 효율적인 직접 주소를 접근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더 편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여전히 이제 C가 사용되는데, 뭐 여기서 구조화 프로그램 한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함수들을 뭐 20개 30개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하드웨어에 소형이 들어가는 뭔가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여전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전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웬만한 소프트웨어들은 뭐 C++ 객체지향을 모델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제 마음속에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 또 일해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왔을 거니까 그 C가 계속 그 동네에서는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또 너무 길어지니까 교과목 소개가 조금 이제 이 수업과 관련된, 이 수업이 어떤 식으로 강의되고 뭘 강의하는지 조금 또 그쪽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수업은 Early Object 방식으로 강의를 한다. 그리고 이 강의의 또 다른 특징은 콘솔 기반으로만 실습했는데, 지금까지 2학년 1학기까지는 자바는 GUI 기반 실습을 병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GUI로 뭘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같이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 이제 제가 직접 집필한 교재를 이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 책을 구입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챕터별로 PDF로 그 EL에 올리니까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재도 있고 이제 모두 슬라이드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또 영상도 같이 올라가니까 세 개를 같이 활용해 가지고 학습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걸 읽으면서 이제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프로그래밍까지 해서 본인 걸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녹화 후 유튜브에 동영상이 게시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대면 수업하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제 비대면 수업에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와서 들으면 안 되고 이해를 통해서 들어야지만 이제 그 출석 처리가 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제 수업에서는 리트코이트라는 사이트하고 제가 운영하는 저지 사이트 활용하고요. 요 저지 사이트에서 이제 실습 시험도 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되니까, 비대면 수업이니까 대면 수업할 때보다도 더 많이 연락 주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와 소통하고 저와 상호작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매주 EL에 PDF 형태로 제공되고 자바 14까지 최신 자바까지 반영해서 매 학기 개선하고 있고요.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FX 교재도 제공하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랄고요. 조교는 요학생이니까 또 조교에게 연락할 일 있으면 조교에게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교한테 연락하는 방법은 EL에 또 별도로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교가 이제 주로 할 일은 과제 채점은 조교가 담당하니까 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강의 평가는 이제 출석, 아까도 얘기했죠. 이 출석은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료 진단서를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석했는데 다시 출석으로 공결로 바꿔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EL에서 그 수업을 다 들으셔야지, 그 주어진 기간 내에 다 들어야지만 출석 체크가 되니까 그 점 꼭 기억해서 출석 체크에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출석을 한두 번 빠진다고 해서 평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되는데, 지난 학기도 보면은 너무 안 들어서 출석이 미달로 F가 받으신 분들이 몇 명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출석이 돼야지만,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스템적으로 출석 체크가 이루어진다. 이 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 질의응답과 관련해서는 뒤에 가서 비대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된다, 그 점 설명드리면서 다시 좀 더 보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제와 과제들이 있고요. 중간, 기말, 학기 과제, 실습 시험. 그러니까 좀 아주 다양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험은 중간, 기말, 실습 시험 세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제는 크게 일반 과제와 학기 과제로 나눠진다. 학기 과제에 관련해서는 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은 좀 여러분들이 할 줄 안다라고 가정합니다. 반복문이 뭔지 안다, 함수 추리 뭔지 안다,
뭐 이런 거는 요 정도에 알아야 된다. 그것도 모르고는 이 수업을 따라가기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면 저를 귀찮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자료, 제가 드리는 강의 자료 뭐가 있냐면 교재는 챕터별로 교재가 있고 자바 FX도 교재가 올라가니까 교재, 강의 슬라이드, 그리고 동영상 요 세 가지를 같이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수업 및 실습에 사용한 프로젝트도 올라가니까 다운받아서 실행해보고 코드 분석해보고 또 바꿔보고 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작성해보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학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제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래밍 실습과 과제가 각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습 과제는 좀 쉬운 과제고 일반 과제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제출을 요구하면은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습은 제가 직접 타이핑하는 것이 이제 영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따라해서 또 따라하기만 하면은 제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마 실습일 거고요. 과제는 이제 제가 어떤 부분적으로 완성된 거 올려놓는다든지 전혀 올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뭔가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EL에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겠고, 이제 제출하게 되면은 요때 요구하면은 일주일 기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각 제출 기간 일주일을 드려요. 지각. 그럼 여기까지 제출하셔야 이제 정상 평가를 바꾸고 요 뒤로 제출하면은 감점이 됩니다. 기본 감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 뒤로는 절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메일로도 제출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때는 빵점 처리됩니다. 한 과제가 빵점 처리되면 좀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5개 과제가 있으면 5 빵점이면 이거의 평균으로 이제 점수가 반영되니까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출을 해가지고 뭔가 부분 점수락도 좀 받게끔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 프로그램 과제이기 때문에 코드를 제출하시면 되겠고, 이 코드라는 건 프로젝트 자체를 EL 프로젝트 이클립스 프로젝트 자체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숙제를 낼 때는 제가 조금 더 이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어떤 설명을 요구한다, 코드 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요구한다, 그럼 그거는 프로그램 주석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조교가 하는데 평가 기준은 프로그램 주석이 없으면 감점, 식별자 명명 관례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 예를 들면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여야 되는데 소문자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돼요.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감점. 과제 요구사항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면 감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제 조교가 어떤 평가에 따라서 추가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가 요 말고 요거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최종적으로는 조교가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강의 정보. 그래서 다양한 교재들이 있으니까 제 교재가 있는데 제 교재 말고도 뭐 다른 교재를 하나 정도 같이 참고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교재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교재에 관한 설명은 조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좀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지금은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둘이서 같이.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프로그램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둘의 실력이 비슷해야 돼요. 한 사람은 월등히 잘하고 한 사람이 못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많을 것, 서로 논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들이 같이 프로그램하게 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30분은 내가, 이 함수는 내가, 이 함수는 네가 이렇게 나눠가면서 코딩하면서 친구가 어떻게 코딩하는지를 살펴보고 조언도 하고 그 친구 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럼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자체는 이제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는 거니까 이 코드 리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코드들도 많이 읽어보시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제가 쓰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마음에 들면 따라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보다 또 좋은 마음에 드는 다른 기법들이 있으면 그걸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통해서 자기 코드를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만 무턱대고 자기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코드부터 보는 거는 안 돼요. 이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한 다음에는 이 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했어요. 1차 스스로. 그래서 코드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 자, 완성이 될 수 있고 미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완성이 되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개선할 수 없나를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선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는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거를 보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바로 다른 사람 코드를 보면서 내가 뭘 못했구나, 왜 못했구나 이거를 철저히 반성하면서 다음부터는 나도 이걸 할 수 있겠구나. 그건 철저히 왜 내가 못했는지 우리가 소위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 오류 노트를 수학의 오류 노트를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조금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미완성이 됐는데 1주일, 2주일, 3주일 그냥 계속 고민만 한다. 이건 또 별로 효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내가 스스로 안 하고 바로 이렇게 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이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요 코드를 만들어야 될 때 요 코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프로그램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들고 얘를 만든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얘를 검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하는 것이 테스트 드리븐 프로그램인데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들려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스트할지 알면 얘를 좀 더 잘 올바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늘 생각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검사해야 될지 그거는 꼭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참 좋은 것은 인터넷에 너무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이 많으니까 학습하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구글링해서 그 내용들을 보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강의하는 이제 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써놨던 요 시간들은 3시간, 2.5시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실제 지난 학기에 제가 대면 수업을 하면서 강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강의할 때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아마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소개와 관련돼서 1시간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것이고
첫 번째 챕터인 자바 소개 관련해서는 3시간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이내에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까지가 early object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바 소개, 객체 소개, 클래스 소개, 상속 소개, 뭐 예외 이렇게 소개가 되겠고,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는 잠깐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 객체장과 관련 없는 자바와 C++의 차이점, 원시 타입의 차이점, 배열의 차이점, 문자열의 차이점, 열광의 차이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좀 고급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초적인 내용을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자세하게 좀 많은 내용을 다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GUI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학기 과제들을 여러분들이 요 GUI를 듣고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기 과제에 관련된 영상도 간단히 만들어서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12, 13, 14가 실습 집중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에 시간표는 잡아놨는데 실제 활용할지는 제가 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이 기간을 실제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여기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13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와 계실 테니까, 다른 수업들 때문에 와서 그 대면으로 실습 시험을 치르는 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중간 시험은 비대면으로, 실습 시험은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면이 될 수 있고 비대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기 과제는 제가 방학 때 막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옛날부터 되돌아가서 뭘 했었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지뢰찾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테트리스 했었고, 그 다음에 포켓 문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는 걸 만들었고, 지난 학기에 팩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팩맨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얘는 다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뭘 할까 해서,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한 학기씩 다시 가볼까, 이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이 막고의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막고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네. 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하지 말까? 근데 제가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재밌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기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어렵더라도 재미있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면 좋겠고, 저도 여기까지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 이상 더 고민해서 더 잘 만들어 놓을까 하면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이상 요구할지 아닐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수준까지 여러분들한테 요구할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막고 어떻게 막고를 하냐? 여러분도 그 사용자와 컴퓨터와 막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고 이세돌과 뭐죠? 뭐죠?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바둑, 여러분. 그래서 컴퓨터와 여러분, 얼마나 컴퓨터 잘 두게 만들 수 있냐. 그거는 저도 안 했어요. 저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거기까지도 한번 해볼까. 요즘 AI가 또 되게 뜨니까. 예, 물론 이 AI는 뭐, 기계학습, 강화학습, 뭐 아무 상관이 없고, 전혀 상관없는 옛날 규칙 기반, 요즘은 이거 AI로 치지도 않는 그런 스타일이 될 거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 중에 재밌게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거기까지도 가실 수 있게 마련할 거고요. 거기가 이제 가는 과정에서 좀 어려우면 거기까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너무 또, 이거 너무 어려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재미있게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고로 학기 과제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고 뭐가 남았냐? 비대면 강의 진행. 비대면 강의 진행은 어떻게 되냐? 주학습은 EL에 업로드된 강의 동영상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EL에 이제 업로드 동영상의 주는 PPT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런 형태의 동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실습 소개를 위한 동영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실습하는 이클립스로 제가 타이핑하면서 코드를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를 피드백하는 동영상들을 또 만들어서 올리니까 이런 여러 종류의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습 집중 주간에는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한테 많이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건데, 지금은 13주에 그 실습 실험 진행하는 거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사정과 의견들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봐서 진행을 하겠고, 요 시간대에는 제가 이제 학교에 나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는 학교에 있으면 직접 와서 뭐 필요한 자바 관련된 질의응답을 대면으로 할 수 있게끔 마스크를 쓰고 제 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되겠고, 요거 중요합니다. 최소 2주에 한번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를 올려야 됩니다. 이거 안 올리면 감점이 되고요. 원래는 제가 원했던 건 일주일에 하나씩인데, 일주일에 하나씩 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소화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으로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제가 힘들어지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즉시 답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질의응답 게시판을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게 되겠고요. 올릴 때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가 뭘 올렸는지 먼저 좀 보시고, 중복된 질문을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문을 안 하고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는 익명으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애들이 질문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내용은 볼 수 있죠. 학생들도 볼 수 있지만 이게 홍길동이 했는지 성춘향이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또 부담 갖지 말고 질의를 올려주세요. 질의 올려주시고, 질의에 뭐 내용이 너무 쉽다든가 너무 어렵다든가 상관없습니다. 올려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복만 안 되게 좀 질의해 주시겠고, 또 너무 터무니없는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 수업과 조금 상관이 없는 질의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내용과 관련된 질의만 여기다 올려주시고, 수업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올려주시면 질의에 응답하겠습니다. 숙제 같은 거는 숙제 게시판에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별도 게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익한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 보너스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 강의 노트를 수정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질의들.
나도 몰랐었네? 아니면, 내가 잘못 설명했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꼬집어 주시면 또 제가 그거를 반영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지식을 고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또 제가 그거를 이제 이번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고친 게 다음 학기에도 이제 반영될 테니까 후배들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질의들은 더욱더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들이 혹시 올라오면 제가 체크해서 또 별도 보너스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자바의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보면 JDK는 14.02, 자바 14 버전을 사용할 것이고요. 여기에 가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컴파일러고, 이 컴파일러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코딩해서 프로그램 실행해보기 힘드니까 개발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저는 이클립스라는 개발 환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설치하셔야 되겠고, 이클립스는 이렇게 최신 버전이 2020 6월에 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 9월 되면 또 나올래나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6월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GUI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 자바 FX를 또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설치한 다음에 자바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로 교과목 소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과목 소개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많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는 첫 번째 주의 질의로 허용하겠습니다.